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 나 지금 센지 천장만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센지 좁은 내 방 한 칸 오늘따라 너무 넓어 혼자 누워있기엔. 자, 지금 혼자 쌤 방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3학년 6반 남예원 양의 신청곡입니다. 위너 센치에. 선생님이 사실 신청곡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고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학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신청곡이 기억나서 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화파의 형성과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단 했던 흐름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근현자사는 워낙 이 좁은 연도 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63년 이때부터 흥선대 원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러가지 국내 개혁들 시작했었습니다.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 개혁 실시했었고, 자,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를 프랑스가 침입했죠.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병인 양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는 평양에서도 제너럴 셔먼호라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871년에 신미양요,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했었죠. 그 다음에 1868년에는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도굴을 시도함으로써 조선이 이 서양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의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절대로 친구를 하지 않겠다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는데, 73년에 흥선대원군이 여러가지 개혁에 양반들이 반발을 하면서 또 고종이 이제 10년이 흘렀으니까 22살 완전히 성인이 됐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5년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 처음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정부 주도로 이제 개화 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양 문물이 서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됐냐 그것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발전을 하자라는 정부 주도 개화 정책이 시작되고, 1880년에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면서 이 책의 내용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근데 이 개화 정책의 반발로 인해서 구식군인들이 이 별기군에 밀려서 불만을 품었던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고, 이 이모군란의 결과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제 개화파 내부에서도 여러분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 말에도 온건 사대부, 급진 사대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온건 사대부 있었고, 고려는 이제 망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괜찮습니다. 자, 고려는 망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급진 사대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파도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갑신정변이라는 또 큰 사건이 발생하는 거 오늘 배우겠습니다. 키워드는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갑신정변입니다. 자, 일단 개화파 내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자, 온건 개화파든 급진 개화파든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이 이제는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둘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는 뭐가 다르냐면, 온건 개화파는 아무래도 좀 더 천천히 개화 정책을 펼쳐나가자는 쪽인데, 자, 여기는 정신적인 면은 조선이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정치 제도나 사상, 종교 이런 점은 조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조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단지 이제 기술적인 거, 과학기술, 군사기술 이런 거는 서양이 더 우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영향력 안에 조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 간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로는 김홍집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급친개화파는, 자,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제 사상이나 여러 가지 정치 제도 같은 것도 서양의 것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자, 정치 제도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왕이 모든 걸 하는 왕정이었죠, 왕정. 서양은 이미 민주주의 정치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제 왕정에서 벗어나자는 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점은 청나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고, 일본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일본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을 배우자라는 입장이 급진교합합니다. 대표자는 김옥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온건괴화파가, 우리 이모군란으로 청나라가 내정 간섭 심하다고 했죠. 온건괴화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급진괴화파는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급진괴화파가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훨씬 더 젊고 여기는 좀 의욕이 넘치는 쪽이죠. 그래서 일본과 미리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너희가 군사력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자, 우정총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이때 조선에서 처음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우체국 역할을 하는 이 우정총국이라는 이 기관을 만드는 축하 파티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정부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면서 급진개화파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정총국. 여기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무한도전 관상 특집에서 여기서 막 데프콘이 핸드폰 나눠주고 했었던 그 장소입니다. 자, 이거는 갑신정변 때 이제 이동했던 이동 경로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료고 교과서에 안 담겨 있지만 이거 중간고사 때 내가 내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낸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고, 동영상을 열심히 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동영상을 못 본 친구들은 맞추기 힘들겠죠. 자, 이동 경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자, 우정총국 여기서 발생해서 이 창덕궁 궁궐로 들어가서 고종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지만 며칠 뒤에 청나라 군대가 여기를 개입함으로써 이 급진개화파는 북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는 경로입니다. 자, 이 갑신정변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1조가 제일 중요하겠죠.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허례, 허식을 폐지한다. 자, 아까 급진개화파는 청나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조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2조는 이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신분제도 없애자. 능력에 따라서 서양처럼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라는 쪽. 13조 보면 대신들이 법령을 의결한다 돼 있습니다. 국왕 중심 이 어떤 전통적인 왕정에서 벗어나서 서양처럼 이제 국회나 이런 의회에서 법을 만들자. 우리는 그걸 의정부에서 하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중요한 점은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제도, 양반들만 토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데 이걸 해결할 방안이 여기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갑신정변의 한계점입니다. 자,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함으로써. 자, 일본은 미리 약속을 했을 때는 군사를 지원해준다 해놓고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할 수 없다. 군사력 때문에 이거 실패하겠다 싶어서 다 아까 보여줬던 경로로 이동하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결국 김옥균은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이 민씨 세력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 이 한계는 아까 농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토지 개혁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것도 위에 사람들 또 싸우네, 이거 뭐 하는 거지? 뭔지도 모릅니다.
상위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던 개혁운동이라는 점, 이것이 갑신정변의 한계점입니다. 이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심화됩니다. 이모군란 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고 했었죠. 갑신정변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내정 간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누가 있을까? 러시아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가 조선과 접촉하게 되는 이유에는, 러시아는 사실 굉장히 추운 나라죠. 러시아는 항상 갖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따뜻한 지방의 항구입니다. 러시아는 워낙 춥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바다가 다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얼어붙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어 했는데, 자, 조선은 또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섬입니다. 거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해안에, 여기를 점령해서 러시아를 못 내려오도록 견제를 합니다. 자, 영역 일본에는 우리가 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사관 불타서 또 돈 내놔라, 정신적 피해 보상 돈 내놔라.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도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는데,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에서 군대를 이제 모두 철수하자.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냐. 그리고 향후 군대를 조선에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통보해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끝났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